안녕하십니까. 스마트 도시재생 스포츠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도시재생, 과학,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강의할 윤여묵이랍니다. 저는 현재 부동산 박사이고 경영지사이면서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총괄 코디네이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직업은 경영지사이다 보니까 주식회사 태영경영 컨설팅의 대표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주 업무는 뭔가 이런 겁니다.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갖다가 해결해 주는 컨설팅이라든지 또 소상공의 어떤 창업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을 갖다가 진단해주고 평가해주고 또 해결책 제시해주면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특색을 가지고 활성화해주는 업무하고, 두 번째 소상공인들이 갖고 있는 창업이라든지 또 활성화 계획 이런 걸 모든 걸 갖다가 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교동시장 활성화 계획 수립에 참여하게 됐고, 남산 삼동에 활성화 계획 수립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거 200년 향수길에 주민 역량 강화 사업도 했었고, 또 김천의 도시대학에 운영해봤습니다. 우리 스포츠저 여러분들 꼭 부탁, 당부를 드리고 싶어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사실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요. 그 지역 특성에 맞게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지역이 갖고 있는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자산을 갖다가 활용해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자산이 어떤 게 있을 것이고, 이런 자산을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아마 나중 가면 굉장히 어떤 훌륭한 이 도시재생 전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도시재생 분야에서 모든 일을 이끌어가시는 그런 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 본 수업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수업하겠습니다. 크게 4개 장인데 있는데 앞에 있는 1장과 2장 1부에 대해 수업을 하고 2장과 3장과 4장 2부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장이 뭐냐? 저도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세태 원인을 보니까 우리 크게 3개 있죠. 인구 감소라든지 건물 노후화, 그다음에 산업 구조 악화 등이 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우리 전국의 한 세태도 한 68% 정도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도시가 세태되니까 세태된 지역의 사회적 문제 서서히 대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게 우리 가진 도시재생이란 뭐냐, 이걸 좀 봐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적인 내용을 좀 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리적 정비하고 새로운 것을 집어넣는 방식이 아니라 도시 전체 변화를 보존과 동시에 자치적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방법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쇠퇴한 도시를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역량 강화, 또 새로운 기능 도입이라든지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을 활성화하자는 거죠. 물론 지역 활성화는 물리적인 경제, 사회, 환경 등이 있는 그 중에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지역 경제니까 경제 측면만 집중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지역 활성화 대안이 뭐가 있을 것인가 하는 건데, 활성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대기업 유치가 오를 것이냐, 아니면 도시재생이 오를 것이냐 하는 건데, 우리 과거에 지자체가 이제 대기업 유치에 많이 집중했거든요. 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대기업을 유치하면 그만큼 이제 고용 창출 효과가 있으니까 지역에 주민이 많이 유입되어지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지자체는 이제 보통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또 땅을 굉장히 싸게 불하게 됐습니다. 근데 현대는 기업이 공정 자동화 되니까 그만큼 고용이 많이 필요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실제로 영주에 어떤 이제 베어링 공장인데 그때 한 500명 이상 고용자가 필요한데 지금 공정 자동화 되어진 결과 50명 채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대기업 유치해봐야 크게 어떤 지역 활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 앞으로 방향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건데, 그래요. 예, 도시를 재생을 하는 게 훨씬 아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럼 도시 재생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건데, 세태 낙환 지역을 가지고 그 지역의 자산 등을 활용해서 그 지역만 갖고 있는 차별화되어 있는 맞춤형 도시를 만들자는 겁니다. 만들어서 지역을 활성화돼 결국은 물리, 사회, 경제, 환경 등을 활성화해서 공공적 목적이 뭐 있으면 지역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한다든지 도시 경제를 확보하자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재생은 일종의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뭐가 되겠습니까? 비빔밥이죠. 열어보시는데 이 말은 무슨 소리냐? 자, 우리 지역이 쇠퇴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한다는 거예요. 인구냐, 등등 쭉 해서 그걸 해결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즉, 쇠퇴원을 먼저 파악하고 도시재생 과정에서 그 지역에 있는 자산을 활용해서 플랫폼을 형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지역을 활성화하자는 겁니다. 그 한국의 도시재생 실태를 봐보니까 참 저는 이 말이 되게 와닿는데, 공간 재생을 통해서 재생하고 그다음에 문화를 입히고 경제를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즉 우리 과거에는
쇠퇴한 도시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 재생, 즉 물리적 공간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단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천편일적인 도시 재생이 되다 보니까 지역이 활성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대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역 특성이 반영된 맞춤 도시 재생, 즉 차별성 추가가 되죠. 즉 이 말은 물리적 재생에 적합한 지역 자체는 문화를 투입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도시 재생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가장 큰 장점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그래요. 지역 주민 어떤 가치, 만족을 훨씬 높여주더라 이겁니다. 근데 얘도 가장 큰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이 말은 무슨 소리냐? 예. 저 거적 정치는 확립하는데 가장 큰 단점은 이 관이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해서 그러면 경제를 입히자는 거예요. 저 이 말은 지속 가능 지역 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만큼 뭐 있습니까? 지역에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방법을 창출해 보자는 겁니다. 자, 일단 이런 데 방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사실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봅니다. 자, 그중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자산을 활용할 때 자산이 뭐냐는 거예요. 이미 자산 다 바뀌지만 우리 이제 그중에 특징 보겠습니다. 유형 크게 두 개 있죠. 물리적 자산과 그다음에 인문 자산이 있는데 이런 걸 활용하는데 우측 하단에 보니까 동인 삼덕 생태 문화 골목길에 있는 지역 자산 활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자, 일단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다른 데서 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이런 지역 자산을 통해서 이제 비즈니스, 즉 사업 모델화 과정이 중요한데 참고로 알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방법은 정답 없습니다. 다양한 방식이 있거든 사실. 그런데 중요한 이 모델화 과정은 크게 두 가지 이제 형태로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맨 먼저 할 게 이부터는 거죠. 다양한 어떤 유무형의 자산을 먼저 파악해서 이걸 가지고 첫 번째 방식은 지역 주민 특성을 먼저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양한 어떤 이 유무형 자산 중에서 지역 주민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자산이 있을 겁니다. 그걸 매쳐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그 지역에 가장 특성이 있는 비즈니스를 먼저 개발한 다음에 두 번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주민 의식을 변화시켜서 개발시키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항상 이 모든 사업은 주민 주도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 말의 주인은 뭐 주민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2장. 말이 좀 빠르죠? 좀 전체 갈게요. 자, 2장의 지역 경제 활성 유형은 자, 갈 건 첫 번째. 그럼 왜 지역 경제 활성화 필요할 것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이유가 뭐냐? 자, 그 말이죠.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지속 가능 사업 모델을 통해서 지역의 문제라든지 과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 요건이 있는데 자, 이 요건 크게 세 개 요건 이건 반드시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모든 건 지역 경제 활성화는 지역 주민과 같이 할 것. 두 번째 뭐 있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런 걸 갖다 항상 뭐 있습니까? 단편적 끊이지 말고 지속 가능한 모델을 갖다 발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데, 자, 물론 이제 이걸 다시 보면 이런 표를 만들 수 있죠. 맨 먼저 해야 될 건 다양한 지역 자원을 발굴한 다음에 적합한 지역 자원을 추출해서 지역 주민과 뭐 있습니까? 예, 지속 가능 사업 모델을 개발해서 그 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이럴 때 지역 관련된 문제를 쭉 해결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제 한 유형이 크게 두 가지 구분할 수 있거든요. 제일 먼저 장소적 활성화 방식이 있고 또 인적 공동체에서 활성화 방식이 있답니다. 자, 우리 이 장소적 활성화 방식 크게 두 개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두 개 있는데 이 둘 다는 어쩌면 거의 같은 성격을 갖고 있지만 둘 다 볼 때 이래 보셔야 됩니다. 쇠퇴한 원인 자체가 뭘까? 왜 이게 필요할 것인가? 그러면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 봐보자는 거예요. 자, 간략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시장은 이런 기능을 갖고 있죠. 지역의 영세상들이 삶의 터전이고 또 우리 소비 생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곳이고 또 유통업이 뭐 있습니까? 실뿌리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 곧 이게 재래시장 활성화인데 재래시장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기능인데 왜 쇠퇴했을까 보니까 크게 이제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쇼핑 환경이 악화됐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아셔야 됩니다. 지역 재래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요. 가장 좋은 위치, 즉 주택가 근처에 위치하는 게 입지 여건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단점은 뭐 있습니까?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뭐 통일로가 협소하고 또 어떤 편의시설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 보니까 유통시장 환경 변화가 있습니다. 즉 대형 마트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 경쟁이 상실할 것이고 또 사회 문화적 욕구와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통해서 맞벌이 부부가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야간 영업이 가능한 대형마트가 훨씬 더 선호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에 따라 동반돼서 전통이 그만큼 이 고객을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상인들의 어떤 고령화 또 경력만의 부진화 등등 때문에 지역 재래시장이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지역 경제 재래시장 활성화 필요할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재래시장은 시장에 대한 기능, 즉 경제 기능, 우리 매매에 대한 기능도 있지만 그 반대로 비경제 기능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비경제 기능을 한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뭐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 사회적 측면, 정치적 측면, 소비 측면 크게 네 개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재래시장 수도 많지만 상인수가 꽤 많다죠. 그래서 그 결과 이 시장이 유통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또 우리 사업체 수, 고용 인력면을 봤을 때 지역 주민의 소득의 가장 근본 원천이 되기도 한답니다. 또 지역 경제 공헌도 상당히 높죠. 즉, 타 지역에 본사를 둔 대형마트보다 인건적인 생산품을 취급하는 재래시장이 훨씬 지역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이 망하면 그 지역이 그만큼 망한다 이런 망하다 보니까 그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 필요합니다. 즉 재래시장 활성화 필요한 거죠. 두 번째, 지역의 어떤 정서적 측면 보니까 이 재래시장을 통해서 문화적 가치를 같이 지역 주민 공유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또 지역의 커뮤니티 장이 형성되기도 한답니다. 또 사회적 측면 뭐 있으면 고용 기회가 창출되기도 하고 또 서민들이 싸게 물건 등을 살 수 있는 그런 장소의 기능도 한다 그죠. 또 소비 측면 보니까 생활 쇼핑 공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특히 식료품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이 많이 선호된다 그죠. 그래 보시고 자, 그럼 재래시장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인데 크게 두 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환경 요인과 그다음에 내부 환경인데 외부 환경 요인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시설 현대가 제일 중요하다죠. 그래 보시고 우리 특히 이제 뭐 매장들을 깨끗이 해주고 그다음에 편의시설 개선해 주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내부적 환경은 우리 크게 네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상인 의식 개선이 필요하죠. 그다음 두 번째 경영 합리화. 우리 특히 이제 재래시장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그러니까 소비자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큰데 그래서 경영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소비자 니즈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하고 재고 및 운송 시스템을 개선하고 또 공동 상표 등을 개발해서 대형마트 훨씬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좀 중요하죠.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즉 다양한 이벤트를 행사해서 첫 번째 고객을 오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 모여든 사람들의 거리를 제공해서 즉 먹거리 또는 살거리 등을 만들어서 고객 다시 재방문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네 번째 보니까 그럼 절대 우리 시장을 자꾸 생각할 때 물건을 판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시장이 갖고 있는 문화를 판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 즉 차별화된 전통시장을 가지고 문화를 파는 공간을 만들면 아마 훨씬 더 고객이 많이 올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사례는 이제 정남진에 있는 전남 장흥에 있는 토요시장이 있는데 이 토요시장 경우 보시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쭉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골목 이제 상권 활성화인데 골목 상권화가 세태되면 이런 어떤 단점이 있거든요. 즉 상권이 세태된 만큼 영세 자영업자가 무너질 것이고 또 거기다 지역 상권이 세태될 것이고 지역의 도소매가 그만 세태되겠다죠. 심지어 지역에 있는 금융, 새마을금고 등이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태 원인은 뭐냐? 아마 이건 앞에 있는 재래시장 상권과 비슷한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 대형 할인점 등의 유입에 따른 환경 변화에 따라서 골목 상권이 점점 잠식되는 거죠. 또 두 번째 주변 지역의 대부분 이제 노후 단독 주택과 도로 가동이 불량하다 보니까 인구가 급감할 것이고. 또 차별화된 이 경쟁력 확보하지 못한 것이고 또 유동인구가 감소하고 장기적 경기 침체하고 인건비 임대 등이 상승 결과 골목상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골목 상권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냐? 왜 필요할까 묻는 건데 물론 아까 설명했듯이 이 골목상 대부분 영세 상인이 많이 살고 있으면서 자영업자 수가 꽤 많죠, 그죠? 그래서 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것이고 또 지역 내 생산품 유통 및 연계해서 생산직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고 또 지역 커뮤니티 즉 지역에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장소가 될 것이고 지역 커뮤니티 이름으로서 소속감, 일체감 등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이제 최근 어떤 스타일인데 라이프스타일 등이 변화됨에 따라 골목 상권을 더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 그럼 골목 상권의 활성화 방안이 어떤 게 있냐 하는데 첫 번째 골목 상권 활성화를 하면
당연히 이제 동네가 브랜드가 될 것이고 인구나 관광 유입이 될 것이고 고용 또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 결과 뭐 지역 경제 활성화 될 것이고 그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되겠죠. 그 이렇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는 건데 자, 첫 번째 당연히 외부적 환경이 중요하죠. 즉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고객 서비스 승리해야 되는데 이때 좀 특이한 것은요. 특히 골목은 가장 중요한 게 물 건너면서 할 때 대부분 있으면 자동차는 이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도보 통행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예, 자전거도라든지 보행도로를 개선할 필요 있을 것이고 또 상인들의 의식을 개선할 필요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 거리, 즉 아까 했지만 소비자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고 또 재방문할 수 있게 어떤 거리, 볼거리 등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 골목 자원을 보존하고 골목 상권 정체를 확립해서 예, 그 골목이 갖고 있는 브랜드를 시켜서 상품화함에 따라서 예, 결국은 특화된 골목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러한 방식 통해서 결국은 할 수 있답니다. 자, 거기 성수동 수자 골목은 뭐 이런 특징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수 수자 골목 이미 유명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재밌는 건 수자 골목인데 이 지역의 수자 그림을 알려줄 수 있는 벽화나 조형물 등도 있을 것이고 또 이 가정을 많이 취급하니까 그만큼 가방 산업도 발달될 것이고 그 이입에 보니까 주변에 맛집, 뭐 카페 거리 이런 인기 있는 거리도 형성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성공적인 어떤 도시가 형성되었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적 공동체 활성화는 첫 번째 지역 마을 관리 사회적 경제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주로 이제 의미 이런 겁니다. 마을 활성화에서 뭐 조성된 공유성 공간, 뭐 시설 효율적 관리에서 주민들이 결국 뭐 적극적으로 관리 업무를 담당한 건데 우리 보통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 관리 등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죠? 그래서 효과를 봤을 때 일자리 창출한 소득 증대, 또 우리 뭐 공동체 강화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동자금 운영체인데 지역 활성화에서 조성된 뭐 다양한 공유 공간, 또 작업장 등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공동 작업, 뭐 부업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있는데 가장 뭐 대표적인 예가 있는 거죠. 집수리 기술사 아카데미라든지 반찬 만들기 작업 같은 이런 가장 대표적인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본다면 상생협약 이게 꽤 중요한데 이런 경우에 있죠. 동네가 활성되면 그만큼 이제 임대는 올라가죠. 그런 결과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결국은 그 거지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만큼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이와 같은 것들은 제각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상생 협약한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의 어떤 협약을 통해서 활성화된 상권을 지속 유지하게 하는 그런 방편인데 그럼 결국은 임대인이 그만큼 임대를 좀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혜택 방식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지방세 감면, 뭐 용적 상향 을 통해서 하는 방식인데 그 결과 뭐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고 상권 임차인 상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장, 2장 설명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좀 빨리 했는데 내용은 쭉 스케치하고 그냥 큰 틀을 본 거예요. 자, 우리 아시고 좀 쉬었다가 2부 시작하겠습니다.